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할까요? 저는 지금 EBS에서 미아홍철 수의사로 이제 고양이 행동교정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산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고양이 행동학, 완전히 이제 기초인데 가장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쁜 고양이는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킹스맨 영화 어지간하면 다 보셨죠? 네, 거기에서 가장 명대사가 있습니다. Manners make man 이라는 대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족들 발음이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좋은 환경이 착한 고양이를 만든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계속 나올 부분인데 말 그대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고양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물리적인 집안 환경 그리고 뺄 수 없는 것, 좋은 집사가 좋은 고양이를, 착한 고양이를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이들의 행동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솔루션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고양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나 집사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까요? 50%? 70%?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80% 정도가 고양이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집안 환경 그리고 보호자들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아이들 행동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고양이에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집사가 된다면 아이들의 행동 문제 대부분을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거나 또는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호자분들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문제들이 이 중에 어지간하면 있을 거예요.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되게 피곤해서 퇴근해서 와서 봤더니 고양이만 저를 마중할지 줄 알았더니 현관 앞에 똥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요새 좀 관심을 안 가져준 것 같았는데 저 보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매트리스 위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담요 가정이라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요. 심지어 몇 달간 같이 지냈는데 몇 년간 지냈는데도 아이들이 자꾸 싸우고 그것 때문에 보호자분들 고민이 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도 문만 열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뛰쳐나가는 고양이도 있고요. 또 한밤중에 좀 자고 싶은데 계속 문 앞에서 우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비만 그리고 분리불안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아이폰 줄만 보면 무조건 충전기만 보면 물어뜯는 고양이 그리고 비닐만 보면 물어뜯는 고양이 집에 있는 고양이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고양이 한 마리 정도는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양이 도대체 너는 누구니? 라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서 행동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찌됐거나 고양이는 첫째도 둘째도 영역동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헌터죠. 사냥꾼, 작은 사냥꾼이고
그럼에도 또 개에 비해서는 가축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야생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환경을 이제 꾸며줄 수가 있을 텐데요. 영역 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나와바리. 영화에서 보면은 조폭들 자기 나와바리 지키려고 피 터지게 싸우죠. 근데 왜 영역을 지키려고 할까요? 거기에서 돈이 생기잖아요.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고양이에서도 영역이란 개념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 영역이란 공간 내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먹을 것을 찾고 쉬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아주 강한 동물이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바로 행동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무지개 다리 건너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살다가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뭐 아침에 카페에 가기도 하고 또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근데 고양이들은 본인이 생활하는 100%의 공간을 뭐 아파서 병원 가는 거 빼고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거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얼마나 아이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영역 자체가 불안정해지면 고양이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먼저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불안감에 가장 직접적인 마킹 형태를 하게 되는 거죠.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여기 내 땅이야. 그리고 다묘 과정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 자체가 너무 겹치게 되거나 사이좋지 않은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생활 공간 경계선에 대소변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문제도 발생을 하게 만들죠. 다음은 아이들이 작은 사냥꾼이라는 부분입니다. 작은 사냥꾼이 있으면 큰 사냥꾼도 있겠죠. 보통 야생에서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이런 최상위 포식자들은 특별히 숨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냥을 하기 전에 들키지 않게 해서 숨기만 하면 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숨는 공간 외에도 이제 집 영역이라는 공간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바로 수직 공간이죠. 보통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데가 냉장고 위, 그렇죠? 냉장고 있는 위치가 대부분 집 안 환경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관찰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가 도망칠 수 있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전자에 기본적인 사냥 본능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노려보고 쫓아가서 잡는 것, 이 부분이 잘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또한 아이들의 행동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다 한 번쯤 들어보고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솔루션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알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단, 잘 하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만 그 디테일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드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적합한 환경, 고양이에 있어서 적합한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고양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미니멀리즘. 약간 애플사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 같은 느낌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 보호자분들 중에는 집 자체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깔끔한 집에 고양이가 하나의 아이템처럼 예쁜 미묘가 한 마리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양이의 영역은 오직 집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깔끔함은 고양이에게는 너무 무료함으로 기억되는 공간이 됩니다. 무료함은 갑자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계속 유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집이 정글처럼 더러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화초, 그리고 또 뭐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걸 깨트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 공간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역 내에서 우리가 고양이에게 꼭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주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먹고 싸고 쉬고 조금 다른 거는 수직 공간이 있어야 되고 스크래처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되게 좋은 거 4가지를 집에 준비를 해줬으니까 한 가지 정도는 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고양이를 안 기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5가지는 고양이를 기르는 집사라고 하면 무조건 갖춰야 되고, 예비 집사라고 하면 이게 준비된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삐끗거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고양이는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양동이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트레스 요소들이 계속 차올라요. 그때까지는 괜찮다가 마지막 한 방울 넘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문제 행동들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5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는 방법으로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먹는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료 그릇. 집에서 사용하는 사료 그릇 중에 밥그릇이랑 물그릇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거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강의장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원래 고양이들은 야생에서 물가에서 사냥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물을 마시기 좋아하지 않는데, 가뜩이나 좋아하지 않는데 오염된 물은 더더욱이나 싫어합니다. 근데 일체형 사료 그릇을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료를 먹고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이 물에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일체형 사료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버리시고요. 적어도 사료 먹는 공간과 물 먹는 공간은 한 1m 정도 거리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진료 오시면 초진 차트 작성을 하면서 항상 적는 부분이 있어요. 집에 고양이를 몇 마리 기르시는지, 그리고 밥 먹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물 마시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근데 대부분이 고양이 한 마리 기르시면 밥 먹는 공간 한 군데, 물 마시는 공간 한 군데. 이제 고양이가 2마리면 물 마시는 공간 한 군데, 밥 먹는 공간 한 군데. 3마리 기르시면 큰 밥그릇 하나, 큰 물그릇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그냥 일반적인 야생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사냥을 한 장소에서만 계속 할까요? 아니죠.
영역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사냥을 하겠죠. 고양이가 단지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밥 먹는 장소는 최소한 한 군데 이상 아이의 동선에 맞춰서 두시는 게 맞고, 물 먹는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 물그릇은 좀 여러 개 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워낙 물을 잘 안 먹어서 또 만성 신부전 질환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그릇은 좀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물그릇을 여러 군데 놔줬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같은 제품 6개 사셔가지고 6개를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고양이들은 각각의 개인 취향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물그릇에 대한 형태에 대한 취향도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그릇은 이렇게 얇고 넓은 거, 어떤 거는 뭐 반구 형태, 어떤 거는 찍먹하기 좋은 거, 또는 뭐 정수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물 먹는 장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깔끔하신 성향의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고양이 방 하나를 딱 꾸며주세요. 고양이들만을 위한 방을 꾸며주시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이제 몰아넣어요. 캣타워 딱 두고 밥 먹는 장소 옆에 있고 그 옆에 화장실 딱 같이 이렇게 줄줄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싸는 데서 밥 안 먹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기본적으로 놀고 생활하는 공간, 특히 먹는 공간과 화장실 공간은 멀리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화장실, 너무너무 고양이들한테 중요합니다. 대소변 실수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도 소변 실수를 아주 많이 했었고요. 일단 고양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일까요? 외부 환경에서 길냥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실, 보통 놀이터일 거예요. 놀이터, 모래에 있는 놀이터 공간. 그렇죠. 좋아하는 모래가 하나 가득 있고, 그리고 공간이 아주 넓잖아요. 또 자기가 대소변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시야에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뭐 또 영화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화장실에서 갑자기 뒤에서 막 가격하는 경우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 화장실 공간 자체가 퇴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 불안감을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새 원목 캣타워 일체형 화장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캣타워 화장실 이용하시고 나서 아이들 방광염으로, 스트레스성 방광염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아주 자주 봅니다. 사람은 너무 좋죠. 사막화도 안 되지, 더러운 꼴 안 봐도 되지, 냄새도 덜 나지, 공간도 조금 잡아먹지. 근데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고양이들이 막 캣타워에서 놀고 있죠. 근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사이가 애매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참게 됩니다. 또는 이용하면서도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누가 갑자기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대소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화장실 이용이 기피하게 되고 실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장실을 생각하셔서 그거를 집 안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넓으면 좋습니다. 화장실은 크면 최고예요. 그래서 리빙박스, 그냥 뭐 60리터 이상 되는 리빙박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덮개형, 어찌됐거나 사람에게 득은 있지만
고양이들에게는 바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덮개는 없는 게 아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일단 화장실을 교체해 보는 거는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선호도. 사막화가 덜 되는 모래일수록 고양이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하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해보면 응고형 모래를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두부형 모래, 펠렛 모래, 크리스탈 모래는 사실 선호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용하는 거는 어찌됐거나 사람이 좀 편하기 때문인데 어느 날 아이가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모래 형태도 꼭 바꿔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사람들 눈앞에 보이면 좀 싫잖아요. 그래서 자주 두는 곳이 베란다 또는 뭐 다목적실 이런 데다가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변에 세탁기나 보일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자기가 대소변 보고 있는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이거 한 번이 트라우마가 되게 되면 그 공간을 아이들이 싫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고려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제일 두기 싫었던 공간에 화장실을 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문제가 한번 시작되고 고치는 건 그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하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집 화장실은 좋은 공간에 있는지, 개수는 충분한지, 모래는 적절한지, 아이들이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처 공간입니다.